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짠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짠디를 공부하고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짠디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히 요즘 인기가 많은 그린키프, 그래서 그린키프에 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캐디분들도 그린키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린을 관리를 하거든요. 배우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골프장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린키퍼다.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짠디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일반 풀하고 짠디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반 풀하고 짠디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 그라스입니다. 그라스. 그냥 풀이에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600여 속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한 30여 종밖에 안 돼요. 실제 심기는 게. 그럼 풀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 그냥 풀이에요. 그라스라. 그라스인데 얘가 골프장에 적용 잘 되는 또 적응 잘 되는 유리한 것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게 짠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초라고 또 얘기를 하면 잡초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들이는데 얘가 지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게 잡초예요. 근데 그 잡초가 잡초라고 생각한 것이 야 이게 양리성이 있다. 또는 얘를 심어 놨더니만 엄청나게 또 다른 작물들이 다른 잡초들이 안 나더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얘가 잡초 방제용으로 또 쓸 수 있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골프장도 사실은 욕심이잖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냥 가는 건데 인간이 골프 치고 싶다 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풀이라고 하는 애를 유심히 보니까 골프장에는 잎이 큰 애가 없어. 다 작아. 또는 길어. 홀쭉해.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그라스 풀이라고 그래요. 풀인데 화분과란 얘기예요. 그 화분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해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티피컬 외행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김경남 박사님께서 그리신 내용인데, 자, 요것은 한 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요 한 가지 난 것을 분을이라 그래요. 분을. 그러면 분을이 지금 몇 개 돼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죠. 가지가 네 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포기가 그냥 종자 하나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자라는 거. 요것은 포기형 짠디. 요걸 일명 B형 타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한 포기를 심었는데 얘가 줄기가 번져서 일명 가지라고 하죠. 줄기가 번져서 요 옆에 또 하나가 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게 번식에 관계되는 애들아 하는 거죠. 번식을 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위에 있는 이 줄기가 다른 데로 옮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우리 달리기 할 때 런너라고 하죠. 주자를. 그래서 런너라고 합니다. 그럼 땅 속으로 하는 건 없느냐? 있더라 하는 얘기죠. 땅 속으로 번식하는 것은 라이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식하는 것을 이제 S 타입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지하경으로 보면은 R 타입으로 지하로 이제 달려가는 거. 그 다음에 요 이제 지하도 있고 또 반쯤 이제 지상도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SR 타입 이렇게 포복 또는 지하경 짠디 이렇게 말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다 지상형이죠. 런너가 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다음
실제 그러면 이 구조가 풀이라고 했는데 이 그라스 종류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하늘의 종자를 파종하면은 뿌리가 나오거나 유아, 어린 삭이 나와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식물체가 되더라 하는데, 이 뿌리는 보면 이렇게 수염처럼 우리가 수염 또는 산발한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하부 아래쪽 부위를 뿌리, 루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싹이 나서 위로 자라죠. 자라는 대는 이제 마디라는 애가 있어요. 마디와 마디가 개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디 길이가 자람으로 해서 키가 70, 80cm까지 그라스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잎이 이렇게 나죠. 좌우측으로 이렇게 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잎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실제 이 잎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잎은 말 그대로 잎의 신, 몸, 엽신이라 그래요. 엽신인데 요것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는 이 혀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혀. 혀가 뭐예요? 요렇게 뾰족하게 요 노는 안 보여. 요렇게 뾰족하게 혀처럼 생긴 게 있어요. 벼에는 완벽히 보이죠. 보이고 또 배에는 여비가 있어요. 귀처럼 생긴 게 요 딱 감싸고 있죠. 근데 얘는 여비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비가 없죠. 그죠? 없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잎귀라고 되어 있죠. 여비가 아니고 잎귀 어리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보이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잎혀하고 잎귀가 뭐하다?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피 있잖아요. 논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 중에 피라고 있어요. 반야다 그랬어. 이런 애는 여기 잎귀와 잎혀가 없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면 얘는 엄밀히 벼과가 맞다 하는 거죠. 화분과 오리지널 정통성을 가진 이 짠디라는 거죠. 화분과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벼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야. 안 포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타입 자체가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런데 벼는 어때요? 벼는 우리가 이 삭을 맺으면 이게 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 달리잖아. 근데 벼의 삭은 알맹이 나달이 크잖아. 1000개의 무게가 20g에서 30g까지 나가잖아. 근데 얘는 아주 극소립이야. 작아.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를 뿐이지 원래 형태는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잎이 엽신, 이 몸이 있으면 이 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몸이 이제 칼이 있으면,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이 있다. 이게 안 뽑히네. 이게 칼이라, 이게 뽑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뽑힙니다. 뽑혔다 치고. 이 엽심, 이 몸이에요. 몸은 칼날이라고 보자고. 칼날은 어디에 꽂혀 있나요? 칼집에 있죠. 그럼 칼집이니까 이건 잎이니까 잎집이라. 잎집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래 이 몸이 엽신이 이렇게 나와도 여기 딱 지탱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잇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잇몸이 연약하다, 약하다 하면 바람 불면은 지탱을 못 하니까 쑥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잇몸이 제대로 성장하기에 광합성을 해서 나중에 성장하고 또 이삭을 크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잇몸을 지탱하는 것이 집이다. 잎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립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마디는 실제 어디에 많으냐 하면 이 하부에 많아요. 하부. 그러니까 우리가 짠디를 심는 것은 아주 짠디가 극소립 종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얕게 땅을 덮을까 흙을 덮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흙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덮을 똥 말똥 안 보일 정도로만 살짝 이래 서리 살짝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디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그래서 그 마디에서 토양 속에 있으면 뿌리가 나오는 거고 토양 위에 있으면 얘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부 마디와 지상부 마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종자를 여기 내가 파종을 했다 하면 여기 지하가 있잖아요. 지하에서 이어서 뿌리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는 이 마디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디가 여기는 아주 마디 간격이 짧아. 그런데 여기 위로 오면 어떠냐? 마디가 길어져. 이렇게 쭉쭉 길어져. 그러니까 제일 마디 중에서 가장 긴 마디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맨 위에 있어요. 그럼 그 키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아래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세 마디, 위에 세 개의 마디가 이 전체 키의 90%, 80%를 넘어서 90%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위에 세 마디 길이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나면은 뭐가 날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가지가 날 수 있다. 가지가 안 나면 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잎이 16개 정도 나죠. 14개도 나지만 14개에서 16개 정도 잎이 난다는 거죠. 한 줄기를, 한 줄기. 이게 화분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콩과는 어떤데요? 콩과는 여기서 가지가 그냥 나요. 여기서. 그죠? 가지가 나고 또 가지가 2차 가지를 벌리고 해서 이렇게 소위 우묵하다 그러죠. 많이 이렇게 쭉쭉 자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그냥 하나를 쭉 자라서 잎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가지가 일명 분열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새끼를 치면 요게 잎이 2개 나면 하나의 분열이 되죠. 요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요렇게 벌어지는 정도는 감안을 하는데 원줄기에서 가지를 쳐서 콩처럼 그렇게 우거지지는 않는다. 무성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콩과와 화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짠디가 매번 잘라준다고 하잖아요. 자주 잘라줘야 되잖아. 이게 짠디가 이만큼 한 15cm, 20cm 커버리면 골프 칠 수 있나요? 축구 못해. 그래서 잘라준다. 이만큼. 축구장에는 보통 2.5cm 기준으로 잘라줍니다. 2.5cm로 딱 해서 기계들이 아주 다양한 많이 있어요. 그러면 2.5cm 딱 여기 2.5cm다. 여기에서 딱 커팅을 해버려요. 그렇게 쫙 잘라가는 거죠. 생긴 모양이 이 화분과 형태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벼하고는 다르게 얘는 런느라는 애가 있고 또 라이좀이라는 애가 있어서 번식을 하나만 심어 놓으면 한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짠디 골프장을 만들고 싶어. 내가 만들었어. 18홀짜리를. 만들면은 보통 400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요. 이래저래 다 하면. 그러면 한 해에 저번에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하루에 70팀 운영한다고 가정하면은 40만 원씩 한 팀에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50만 원이면 70이면 5, 7이 35, 3,500만 원이죠, 하루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3, 3은 9, 한 12억, 한 11억 정도 되죠. 그럼 1년에 100, 한 30억, 140억 되잖아. 그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운영 못 할 때 빼고, 그러면 뭐 110억 하자고. 그러면 내가 1년 빨리 하면은 110억 해서 그냥 종자를 뿌리 놓으면은 완벽히 되는데 4년 걸려요. 종자를 뿌리 놓으면. 그런데 내가 떼장을 제대로 깔아버리면 당년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그러면은 2년 내지 3년을 벌잖아. 기간을 단축하잖아.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하면 330억이에요. 그죠? 그럼 뭘 선택할 거냐? 떼장을 해서 바로 옮겨 심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속히 빨리 갈 때는 뭘 한다? 짠디를
베어서가 아니고 떼어서 떼장을 바로 깔아버리는 게 훨씬 수익성이 빨리 자금이 회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짠디를 내가 종자를 뿌리면 돈이 아주 적게 들어. 아까 얼마였어요? 400억에서 600억이 아니고 200억하고 150억만 해도 돼. 100억만 해도 돼. 대충 내가 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는데 짠디를 내가 실을 뿌려서 딱 한다. 4년 걸려요. 100억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3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짠디를 실을 뿌려서 한다는데 완벽히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 모포장 있죠. 다른 데 짠디 키우는 농가들이 있어. 거기서 짠디를 다시 떼와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덮는다고 하면 돈이 1,000억 더 들어요. 18을 전체로 다 덮는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매트리스처럼 깐다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벼과라고 하는 벼하고 생긴 모양이 똑같다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잎이 나오는 잎깃입니다. 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런너나 라이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경우죠. 이렇게 번식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짠디 밭을 조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제 오너가 됐어. 내가 땅이 저기 한 30만 평이 있거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자고 없지만 있다라고. 내가 땅이 30만 평 있어. 자, 그러면 30만 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30만 평? 그러면 골프장 만드는데 얼마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통상적으로 갑니다. 폭이 기본적으로 30m는 돼야 돼. 넓은데. 그 30m, 길이가 평균적으로 250m는 돼야 돼. 그러면 얼마예요? 30 곱하기 250, 3, 5, 15, 3이 7,500제곱미터. 맞나요? 30 곱하기 250은 7,500이에요? 75,000이에요? 30하고 동그라미가 몇 개죠? 200만 하면은 7,500이죠. 그러면 하나에 약 1헥타르가 필요하죠.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좀 많게 잡으면. 그러면은 18홀이면 18개, 18헥타르가 필요한 거죠.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18개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뭐 여유 공간 좀 빼고 하면은 20헥타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지. 20헥타르. 20헥타르. 그러면 20헥타르는 20만 제곱미터죠. 20만 제곱미터. 그러면 생각보다 좀 뭐 별로 안 많은데요. 18헥타르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뭐냐? 골프장은 평지에서 지금 허가가 나나요? 논밭 이런 데 허가가 안 나요. 그죠? 주로 약간 중산간지 이런 데 외떨어진데 왜 떨어지다? 하여튼 마을하고 좀 격리가 된데 이런 쪽에 허가가 주로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는 땅값이 싸. 그럼 좋다. 내가 아까 30만 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30헥타르였죠. 그죠?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9만 평이면 된다는 얘기라. 그럼 10만 평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사하고 주차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럼 15만 평 하면 18홀 만들 수 있다. 넉넉 잡고 15만 평. 그러니까 15만 평 하니까 또 개념이 막 또 무뎌져. 그죠? 그러면 나는 명품 골프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30만 평을 하는 거지. 왜? 파5 같은 데는 좀 길어줘야 돼. 한 뭐 600m나 이 정도는 돼야지. 뭐 300m, 400m 해놓고 파5 한다면 손님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면적을 좋다. 30만 평을 넓게 잡자 하는 거지. 근데
평지에 3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런데 산에 중산간지 같으면 계곡도 있고 뭐 물 내려가는 데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다 30만 평을 갖고 한다. 설계를 한다. 한 홀 하나 만드는데 아까 얼마 든다 했어요? 20억 내지 30억 든다 했죠. 홀 하나 만드는데. 그럼 돈이 왜 그리 많이 드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땅이 30만 평 있다고. 이 또 유튜브 찍어 놓으면 내가 그렇게 땅 많은 줄 알고 찾아올라. 가정합니다. 가정. 30만 평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좋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산 같은 데는 땅값이 쌉니다. 한 평에 뭐 10,000원 하기도 하고 비싼 데를 20,000원, 3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 땅을 사야지 비싼 땅을 사면은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땅이 10,000원. 그럼 10만 평이면 10,000원이면 10억이죠. 그죠? 그럼 3만 원이면 30억이죠. 땅값이 10만 평이면. 그럼 30억이면 30만 평이면 90억이죠. 그럼 이래저래 해서 100억 들겠죠. 토지 매입비가 최대 100억. 그러니까 최소 30억에서 100억 든다. 이 얘기예요. 10,000원 하느냐 10만 원 하느냐 차이 따라 가지만 그래서 토지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페어웨이죠. 페어웨이. 페어웨이 치고 아이언이나 우드 치는 그게 넓이가 넓다는 거예요. 그게 잔디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치는 재미가 있어.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토질이에요. 토질. 토질 중에서 배수입니다. 물이 잘 빠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 통상적으로 페어웨이에는 모래를 깝니다. 모래를 최대 30cm 정도 깔아요. 그 모래를 까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잘 빠짐으로 해서 습해를 안 받아. 그리고 모래땅을 해놓으면은 얘들이 병충들이 적게 발생해. 그 이유는 첫 번째 토양 속에 유기물이 첫째 적기 때문에 병원균들이 서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배수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또 병원균들이 서식이 또 적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래가 있는 데는 뿌리가 잘 내려. 뿌리가 건전하게 쫙 내리니까 어때요? 여기서 병 발생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해요. 그럼 모래를 뭐 1m 할 수도 있고 2m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래는 우리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잖아요. 0.2에서 보통 2mm까지를 모래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모래는 그기고 아주 파인, 썸시한, 미시한 모래는 0.02에서 0.2. 그죠? 자, 0.002mm 이하, 0.002에서 0.02까지. 그죠? 요게 미사, 모래 미사죠. 그죠? 미사. 점토 미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모래는 0.2에서 2mm. 2mm 이상 되면 자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모래가 약간 파인한 거, 미사가 좋아요. 그 아래쪽에는 좀 굵은 모래. 그 아래쪽에는 자갈 이렇게 깔아가는 거예요. 잡석 이런 걸 깔아 놓으면 배수가 잘 돼. 그런데 그러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이 뭐예요? 파릇파릇해야 되잖아. 파릇파릇하고 폭신폭신해야 되잖아. 눈으로 봤을 때 이야 정말 초록이 나를 반기는구나. 나는 공을 못 쳐도 초록 보는 그 재미로 나는 골프장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짠디가 뭐 곳곳에 죽어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농약을 자주 살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약을 적게 살포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토양 관리는 첫 번째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비용 중에서 명품 골프장 만들겠다 해서 토지 매입비가 지금 100억이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까는 거. 모래는
1톤, 1톤이 아니고 25톤 트럭에, 한 트럭에 얼마 할까요? 한 트럭. 보통 30만 원 정도 해요. 모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25톤 트럭에. 그럼 여러분들 25톤 트럭 하면은 몇 제곱미터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져오면, 한 트럭 가져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한 100제곱미터, 한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깔 것 같죠? 천만이요. 모래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부어보면 요만밖에 안 해. 25톤 차 해도. 아주 적어. 그러면은 높이를 한번 봅니다. 25톤이라고 하는 것은 가밀도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밀도가, 진밀도, 가밀도 알죠? 그 밀도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25 세제곱미터예요. 맞죠? 그 1m로 하면은 25 제곱미터를 까는 거지. 1m를 했을 때. 5m, 5m 밖에 못 가나. 그러면 여기에 30cm를 하면은 3배 하니까 얼마예요? 75제곱미터. 그죠? 야, 그게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거지. 그러면 나 20cm로 좀 줄일래. 해서 한 대에 100제곱미터 한다. 가로 10m, 세로 10m 깔면 끝이에요. 한 대에. 그러면 하나가 100m, 100m라고 하면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면 10,000제곱미터 1헥타르잖아. 그걸 다 깔 수는 없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는 게 뭐냐? 페어웨이를 앞쪽에는 좁게 해. 좁게 하고 공 쳐서 도달하는데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게끔 그쪽만 좀 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골프장 가면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개미허리처럼 좁다가 저쪽에 공 닿는 데 가면 널찍하 해놨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가 아니고 한 500제곱미터 정도만 모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필요해요? 500제곱미터 25톤짜리 5대만 하면 돼. 30cm 안 하고 20cm로 얕게 까는 거지. 요 정도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팽팽하면 안 돼요. 경사가 져야 돼. 이해됩니까? 경사가 지면 배수가 잘 되거든. 딱 그런 원리를 다 이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토질 자체가 아래쪽에 배수가 잘 되면 이거는 뭐 띵하오라 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래쪽에 완전히 안반이고 물이 안 빠진다. 황토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지. 그건 잘못하면 30cm 깔아야 되지. 그럼 비용이 2배, 3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팁이에요. 그러면은, 자, 500제곱미터 하면은, 자, 10대만 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팁박스는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 대 정도 포함해서, 그러면 몇 대? 6대. 11대지, 그지? 10대, 11대, 500제곱미터니까 하나가 100제곱미터, 5대, 6대네. 6대 하면 돼. 그러면 20개 홀을 만든다고 하면은 몇 대? 162, 120대. 넉넉 잡고 150대 하면 돼요. 그럼 뭐 150 곱하기 얼마? 아까 30만 원. 그러면은 얼마? 7,500? 아닌데 7억 5천 돼야 될 텐데 한 1억 대. 짠디 값이. 짠디가 아니고 모래 값이. 그 1억 하면 돼요. 근데 또 아는 사람이 있고 모래는 판매를 합니다. 근데 모래 가격도 비싸지만 그게 이제 운반비가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운반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을 산에 만들기 때문에 그 운반비가 더 많이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하더라도 10억 정도 하면은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토양 특성에 따라 경사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10억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떼짱이에요. 떼짱. 돈 드는 게. 그러니까 짠디라. 그럼 전체 토지 매입비 빼고 뭐 설계비 빼고 다 빼고 나서 모래 까는 게 1차적인 비용이고 잡석하고 모래 까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래 배수관 있잖아요.
하는 거하고 또 스프링쿨러 있죠. 스프링쿨러 까는 거라든지 이런 거 비용 다 빼고 가장 많이 드는 게 결국은 뭐냐? 짠디예요, 짠디. 그래서 우리가 짠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짠디를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떼장을 다른데 농가에 가서 사오니까 아니 너무 비싼 거야. 이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느냐? 그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짠디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 네? 여러분들 중에 한 명, 이 짠디 잘 키우지? 아, 조금 합니다. 조금 해가 안 돼. 잘해. 왜? 그건 사업이에요. 학생하고 이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궁극적 목적이 영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가 돼야 돼. 실제 해봐야 돼. 짠디를 키워야 돼. 주기도 보고 살리도 보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짠디가 엄청 필요해. 사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자, 연봉 1억 줄 테니까 네 짠디 저거 2만 평 관리해. 해봐봐. 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오다가 떨어져서 연봉 1억은 받아. 1억 받으면 기분 좋지. 이제 책임이 주어졌죠. 2만 평, 3만 평 짠디를 내가 관리해서 내년까지 이것을 저 골프장 만드는데 옮겨야 돼. 그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떨어진 숙제야. 이 과목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뭐 100%는 좀 그렇고 80% 정도는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질문 갑니다. 그러면 짠디장을 내가 만들겠다. 그죠? 짠디 농장을 이제 오다를 받았어. 연봉 1억 받고 이제 했어. 3만 평을 내가 노는 땅에다가 한다. 자, 첫 번째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기후 환경이야. 이 짠디, 이 골프장이 어디에 조성이 되는가? 추운 데 되는가? 따뜻한 데 되는가? 바닷가에 되는가? 어디에 되는가? 이걸 처음에 검토를 해야 돼. 그래야 짠디 초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됐죠? 그러면 좋다. 이제 예를 듭니다. 어디로 할까? 어디? 남해. 남해 면적도 좁은데. 자, 남해 좋다. 남해 나왔으니까. 남해는 좀 따뜻하죠. 따뜻하니까 따뜻한데 잘 자라는 난지형 짠디가 좋겠다. 1차적으로 선택이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난지형이긴 한데, 바다죠. 바다가 아니고 섬이죠. 그럼 바다 해풍이 날아오잖아. 그럼 염분 농도가 높죠. 염분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될 게 난지형 짠디이면서 염분 농도에 강하게 잘 견디는 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짠디가 아니고 골프장에 조성하는 데 가봐야 돼. 흙을 1.2m까지 한 20군데, 30군데 다 파봐야 돼. 한 100군데 파봐야 돼. 그러니까 삽으로 파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소일 오가, 토양 샘플러 갖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 돌리가 1.2m, 1.5m까지 파보는 거야. 딱 10cm 간격으로 층위별로 딱 보면, 요거는 배수 양호, 배수 분량, 뭐 어떻게 딱 결정을 하는 거지. 요거는 배수가 잘 되니까 모래를 적게 깔아도 되겠다. 경제성이 있겠다. 이제 딱 개념이 잡히는 거지. 그러면 병 발생도 적겠다. 딱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남해의 강우량,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아주 중요해요. 자, 남해에 비가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많이 와요. 왜? 바닷가니까, 남쪽이니까 주로 많이 와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여름에 고온 5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는 병 발생이 많겠다 하는 생각은 또 1차적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병 발생이, 자, 지금 우리가 고려한 것 짠디 초종 선택할 때 뭐였어요? 첫 번째, 고온, 약간 온도가 높은데, 그죠? 그러면 난지형을 선택했다, 바닷가다, 그 다음에
배수가 그런 대로 양호하다. 그런데 강우가 많다. 그러면 고온 다습 여름에 하니까 병충해 많이 발생하겠다. 요거까지. 그럼 병충해 저항성이 좋은 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회장님이 성격이 겁나게 급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뭐 김군, 2군 이렇게 하겠지. 근데 뭐 연봉을 1억을 주는데 김군, 2군으로 못 부르지. 팀장으로 부르지. 김 팀장이 팀장. 나 성격이 좀 급한데 내년까지 빨리 해. 하면 해야 돼. 회사는 그런 거예요. 뭐 회장님 뭐 저거 이게 안 통해요. 내년에 필드에 깔아야 돼 하면 예라고 해야지. 회장님 뭐 저거 안 됩니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를 짜내는 것이, 자, 내년에 내가 저기 필드에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다른 데 사오니까 비싸기 때문에 내를 고용한 거고, 그죠? 또 모포장을 관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 연봉을 뭐 1,000만 원 받으면 관계없지만 1억이나 받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머리를 짜낸다고.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씨앗을 전면적으로 다 뿌리는 방법이 있어. 종자로 파종하는 거. 싹 밀도를 높여갖고 쫙 전면으로 뿌리는 거죠. 그럼 모포장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죠? 똑같잖아. 우리 논이나 밭에 이제 재배를 할 때 주로 논이 많이 하죠. 쫙 해서 평탄 작업해서 짠디 씨앗을 쫙 뿌리잖아. 얇게 이제 복토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고르게 발화를 쫙 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너무 발화가 안 되거나 추울 때는 또 비닐을 덮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거는 또 배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쫙 관리를 해서 내년에 옮겨 심어야 된다. 그럼 3만 평이면은 이 전체 페어웨이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린은 따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페어웨이가 첫 번째는 쫙 해서 뿌렸어. 그래 뿌리니까 잘 돋아난 거야. 발화율이 아주 100%는 없지만 거의 얼추 100%라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싹을 틔워서 이제 체화를 시켜서 하면 100% 발화가 거의 되겠죠. 그래서 쫙 보니 너무 잘 난 거야. 멋있어. 그때 이제 뭘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그때부터 짠들이 길을 들여야 돼. 짧게 착착착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뿌리가 깊게 내려요. 안 그러고 그냥 잘났다 회장님 보세요 하고 그냥 비로 막 저거 캐어나오면 어때요? 나중에 병들고 뿌리는 약해지고 이래 됩니다. 왜냐하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얘가 도장하려고 자꾸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 그러다 보면 연약하고 병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관리예요. 그 비료 주는 거라든지 그건 다음 얘기고. 그렇게 이제 쫙 해서 그 다음에 옮겨 심는다. 이제 한 해 했어. 한 해 해가지고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좋다. 옮겨 심는다. 옮겨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떼짱 전체를 30cm 또는 뭐 18cm로 하지만은 그래 해가지고는 이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느냐 하면 그 떼짱을 30, 30으로 해서 하나씩 쫙 놨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인건비가. 지금 그걸 기계로 이렇게 놓는 기계는 없어요.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돼.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자동화 해가지고 하면은 딱 트럭 같은 데 싣고, 그죠? 똑같이 흘리는 게 쭉 흘리며 가는 거라. 그럼 조금 이상한 데면 사람이 착착 이렇게 골라주고 하는 정도. 그렇게 돼야지 일일이 사람 서가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짠들이 지금 나오는 기기, 지금은 통상적으로 어떠냐면 라인을 30cm 간격으로 줄을 쫙 긋습니다. 쫙 이렇게 파고 가는 거지. 자르는 거지, 뿌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나서 기계가 깎아가면서 절단하면서 착착착 30c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매트로 이래 갑니다. 이래 해갖고는 답이 없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산해서 바로 거기 가기 때문에 이때는 폭을 1m나 50cm 넓게 해버리는 게 넓게 하고 그냥 길이를
한 2m, 5m씩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걸 롤로 이렇게 말아버려요. 말아서 거기 가서는 바로 넣고 내려서 쫙 융탄자 있죠. 융탄자 깔듯이 쫙 깔아버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면적으로 덮을 때 가장 경제적이다. 노동력이 가장 적게 든다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억 적어도 회장님이 충분히 만족하신다. 나중에 인센티브로 1억 더 줄게 다 가시지. 왜? 1년에 3년 더 걸릴 걸 1년만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접 저기 골프장 조성하는 데 가면은 실제 거기서 종자 뿌리고 하다가는 4년 이래 걸려. 그런데 이미 골프장 시작하기 전에 모포장을 준비를 해 놓은 거야. 거기서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우선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여기 유튜브 분들이나 누구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골프장을 한번 해보겠다, 관리를 해보겠다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고려사항 첫 번째 지대 지역이 어디냐, 그죠? 그 다음에 토양의 이제 아래쪽에 가밀도라든지 배수 등급,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초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짠디 까는 데 드는 비용까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짠디를 종자를 파종을 쫙 했죠. 체화시켜서 파종을 쫙 한 거예요. 그럼 파종 안 하고, 파종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하니까 어떻게 한다? 파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cm만 쫙 파종하고 10cm 남겨놓고 또 10cm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런널 생성되고 번져가는데 2년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 급한 회장님이 맞춤형 골프장 조성할 때는 짠디를 그렇게 키운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자, 그러면 갑니다. 이 파종이라는 개념은 뭐냐 보면 짠디 종자를 균일하게 파종한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농사든지 모짜리 농사가 반농사예요. 그러니까 파종이 반이에요. 그만큼 중요해. 파종 시기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솔직히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파종 시기를 놓치기도 하면은 그 해 농사는 끝난 거예요. 그만큼 이 파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균일하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문을 냅니다. 자, 이제 종자가 1헥타르 면적이 있다. 파종을 해야 돼. 가로 100m, 세로 100m, 1헥타르가 있다. 그럼 종자는 몇 킬로냐? 통상적으로 1헥타르 정도가 같으면은 한 5kg 정도 하면 돼요. 5kg 해보면 뭐 요만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종자가 아주 극소립이라서 실제 많아. 개수는. 그럼 어떻게 뿌릴 거예요? 파종을. 근데 이만큼, 이제 헥타르 하니까 너무 면적이 크니까, 그럼 100제곱미터, 가로 100m, 가로 10m, 세로 10m, 100제곱미터에 내가 요만 한 움큼, 요 한 컵의 종자를 갖고 뿌린다 가정하면 어떻게 뿌릴 거예요? 텀을 이용해서 물 한 모금. 어떻게 뿌릴 거예요? 왜 한 컵밖에 없어? 가로 10m, 세로 10m인데 한 컵 하면 손에 뭐 좀 손 큰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두 주먹 하면 없잖아. 이거 다 뿌려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황토라든지 모래 있죠. 모래하고 1대1의 비율로 희석을 합니다. 혼합을 해요. 그럼 1대1로 해도 2컵밖에 안 되잖아. 너무 적죠. 그래서 이걸 5배나 10배로 또 희석을 해.
그러면 혼합이 잘 때 믹스 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컵이 됐다? 최소 10컵, 많게는 20컵이 됐죠. 그럼 20컵 된 걸 하면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이것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손으로 기계도 없다라고 하면 손으로 뿌려야 돼. 손으로. 손으로 뿌리는데 아무리 프로가 뿌려도 한 번 뿌리가 정확히 안 가. 이걸 몇 등분 하느냐. 10등분 하라고. 2컵씩 나눠. 한 번 딱 여기서 출발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돌아봐.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이라고 하면 횡으로 이렇게 또 해. 그 다음에 요렇게 또. 그 다음에 요렇게 또. 그래서 하면은 오차가 5% 이내예요. 거의 나중에 딱 이렇게 쿼드렛 가지고 딱딱 개수 시알리 보세요. 거의 비슷해. 비싼 종자고 밀도를 균일하게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채용돼서 갔잖아요. 가서 회장님이 1억 주겠다, 연봉 1억 주겠다 딱 했을 때는 그냥 안 줍니다. 딱 봅니다. 아, 이 아가 야, 역시 경상국립대학교 짠디학 강의 들은 학생이 다르구나, 프로구나. 어디서 알아요? 질문에서 알아요. 이게 땅을 파보고 기후가 어떻고 서치 딱 해가 계획서 딱 짜는 거지. 짜고 뿌리는 것까지도 딱, 야, 니 짠디 그냥 뭐 기계로 하면 안 되니? 그거 아니라고요. 기계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에 뭐 나는 기술이 좋으니까 잘 뿌리겠다. 다른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여기는 많이 나고 저기는 안 나고 뭐 이래서 하면 회장님 보고 어이 김고은 집에 가라 이래 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할 때도 한 번에 뿌리려고 하지 말고 양을 볼륨을 충분히 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그리고 종으로 했으면 횡으로 하고 다시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고르게 뿌려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소규모 지역은 우리 손으로 또 소형 종자 파종기 요즘은 그 뭡니까 맹 하는 그 바람 나오면서 쭉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약 치는 거 동력 살 분무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규모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3만 평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그죠 해야죠. 그럼 10헥타르잖아.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10개나 있어요. 그 정도면은 완전히 대지주가 되는 거죠.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손으로 하다가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 종자 파종기 하이드로 시딩 공법을 한다. 하이드로는 물에 타서 이렇게 쫙 뿌리는 거 봤죠, 그죠? 언덕 같은데 경사면에 이런 데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파종 깊이입니다. 이거는 묻지 말라고 했죠. 종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막 묻히는 듯 안 묻히는 덮어주면 안 됩니다. 덮어주면 안 나요. 안 나고 그냥 로타리를 쫙 잘게 치잖아. 고르게 치면 거기다 종자를 그냥 뿌려 놓으면 돼. 근데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3 내지 6m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짐 작업. 이거는 파종 직후입니다. 파종 직후에 다짐 작업을 실시해서 종자를 토양에 밀착.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과거에 목화가 우리 섬유를 쓸 때 또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이불 안에 이제 내용물로 이 목화 솜을 많이 썼어요. 근데 실제 이제 문익점 그 할아버지께서 종자를 부뚜껑에 넣어 오실 때만 해도 이게 잘 몰랐어. 그 종자를 제법 많이 넣어 오셨는데 몇 개밖에 발을 안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종자를 잘 몰랐어. 이 목화 종자는 이 종자가 있잖아요. 이게 종자면 이게 종자예요. 종자면 이게 목화 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가
줄기처럼 나와서 이렇게 솜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화 솜을 딴다는 것은 여기 하얀 부분만 따잖아요. 근데 여기 종자 표면에 보면은 돌기처럼 여기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바늘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를 그냥 뿌려놨어. 뿌려놓으니까 어때요? 그거하고 밀착이 안 돼. 그럼 수분이 계속 날아가는 거야. 그 아까 수분 관리 얘기했죠. 그럼 수분 부족하다고 매일 물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뿌리라 했죠. 그냥 로타리 잘 치고 그냥 흙 덮지 말고 그냥 종자 뿌리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은 한 3, 4mm 정도 속에 들어가 있지. 토양 입자가 작은데 그 위에 이렇게 뽕뚜가 못 있는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롤러를 쫙 가면서 우리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우리 테니스 코트에 가면 옛날에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걸 이제 뭐 약해서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끄는 거고 이 대면적은 그래 못해. 그럼 그걸 갖고 한번 딱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 다져지겠죠. 눌러지니까 요게 털이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사이로 흙이 다 들어가. 그러면 흙은 일단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습 효과가 있어. 그럼 수분 공급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수분 증발이 방지되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종자 뿌려놓고 되겠지 했다가는 철단합니다. 되겠지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전부 위에다가 비닐을 다 덮어야 돼. 비닐을. 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롤러를 그렇다고 막 그다하는 거 가져와서 왁 다지 놓으면은 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롤러로 눌러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토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배토 작업은 잔디 종자 크기의 3 내지 6mm 정도를 설치한다 했는데 로타리 치고 나서는 배토 작업 따로 필요 없다 얘기를 했죠. 그죠? 굳이 불안해서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어떻게 하느냐? 요즘 기계들이 퇴비 살폭이 있어. 퇴비 살폭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갖고 뒤에 싣고 지나가면서 돌아가면서 뿌리는 게 있어. 그렇게 한번 쑥 지나가면 돼요. 불안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도가 되게 높을 때가 있어. 그러면 수분 증발이 많이 되잖아. 그 롤러를 해도 겁이 나잖아. 그럴 때는 살짝 덮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멀칭 작업. 요거 방금 얘기한 거죠. 수분 손실 감소 및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멀칭 작업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